MB 취임 4일 후 청와대엔 이전에 없던 대통령 직속기구가 만들어져 그 수장을 차지한 인생을 걸고 이명박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사람 최시중. MB정부 전까지 재벌과 정치권 어느 쪽이든 잘못된 건 깔 수 있다는 공영방송의 자부심은 단단했어. 하지만 정부가 다른 꿍꿍이를 품게 되면 문제는 달라지지. KBS 이사장이 갑자기 그만둬 또 다른 KBS 이사 한 명은 교수로 있던 학교에서 갑자기 잘렸고, 교수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이유로 이사직에서도 잘렸어. 남은 이사회의 결정으로 KBS 사장이 해임됐어. 검찰은 사장을 횡령과 배임죄로 체포해. 빛의 속도로 성사된 KBS 사장 죽이기. KBS 이사회의 친정부 이사들이 정현주 사장에 대한 해임 재청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경찰이 KBS에 들어온 건 18년 만입니다. 측은 경찰의 보호를 요청해 KBS 정문 등에 경찰 2,500명이 투입됐고, 방통위의 수장, 두 공영방송의 인사권을 사실상 쥐락펴락할 수 있는 자리. 인사권만 있으면 뉴스는 사실 통제하기 쉽다? 모든 기사는 반드시 데스크란 과정을 거치거든. 데스크는 아이템을 킬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수정도 해. 그러니 딱 여기만 정부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꾸면 뉴스의 질은 완전히 달라지지. 반항하면 비제작 부서로 내치고. 시사 프로는 좀 더 복잡해. 각각의 PD에게 자율성이 보장된 분위기다 보니까 무리수를 둬야 돼. 프로그램을 보도본부로 옮겨서 데스크를 받게 하거나 아예 폐지하거나. 그게 안 되면 프로그램 다 폐지시켰는데 프로그램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시킨 거예요. 아나운서는 제일 쉬워. 그냥 마이크를 뺏으면 되니까. 아무리 신뢰도가 높아도, 아무리 프로그램이 잘 나가도, 아무리 능력 좋고 인기가 많아도, 아무리 신뢰도가 높고 프로그램이 잘 나가고 능력 좋고 인기가 많아도, 그럼 제작은 누가 하냐고? 새로 뽑아야지. 단 신입사원을 뽑으면서 사상검증을 하든지, 아니면 신입 말고 경력이나 비정규직만 뽑아서 기존 인력과 뭉쳐서 싸울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야. 정말 치밀하지? 그렇게 두 공영방송은 골마가며 우리가 아는 지금의 MBC, KBS가 되어버렸어. 이쯤 되면 만족할 만도 한데 방통위에겐 더 큰 꿈이 있었나 봐. 그건 바로 시청자에게 KBS, MBC 말고 아예 다른 방송 보여주기. 볼거리가 많아지면 좋긴 한데 여기서 함정.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재벌은 물론이고 신문사 역시 보도가 가능한 방송사를 아예 갖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한해왔거든. 근데 그 제한을 사실상 풀어버린 거야. 그게 바로 통칭 미디어법. 사람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방송사를 만들 수 있는 언론사는 돈 많은 보수신문 몇 개밖에 없을 거라고 우려했지만, 당시 여당이 각종 무리수 끝에 기어이 법과 신문법, IPTV법 등 사상 초유의 재투표였는데 일부 의원들이 돌아다니며 대리 투표를 한 흔적도 제기되고 있어. 이후 방통위가 한 작업은 대부분 새로 생길 방송사가 시청자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결과로 연결돼. 우려하던 대로 종편 개국 한 달 뒤 숱한 비리 의혹에도 버티고 있던 최시중은 그제야 자리에서 물러나. 같은 달 정현주 전 KBS 사장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어. 그 후 5년. 제가 파업을 지지하는 건 바로 내가 또다시 죽고 싶지 않아서, 내가 언론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망가져버린 언론의 피해자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들, 예비아빠인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간 우리에게 언론에 대한 불신, 공영방송은 없어도 그만이라는 무관심, 정부의 자유롭지 못한 공영보다는 돈에 자유롭지 못한 민영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체념이 생길 동안 자극적인 맞춤 뉴스로 결집한 극우 보수는 또 한 번의 문제적 대통령을 만들어냈고 여전히 적잖은 영향력을 펼치고 있어. 무한도전의 김태호 PD가 다른 PD들이 승승장구할 동안 꿋꿋이 MBC를 먹여 살리며 남아있었던 건, 설령 다른 어떤 방송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순간이 온다 해도 MBC는 오뚜기처럼 살아날 의무가 있는 공영방송이고,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버티고 있는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 아닐까?